여러분, 제가 쌍용차가 망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만큼 쌍용차는 경영에 굉장히 악재를 안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흑자가 나지 않아요. 2017년 마이너스 652조, 2018년 2조가 아니 마이너스 622억이죠. 2018년 614억 마이너스입니다. 2019년 2819억, 2020년은 4494억 원이에요. 망할 만하죠. 망할 만하죠. 쌍용차가 이 정도로 실적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결국은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관리인으로는요, 정용원 현대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제는 쌍용차가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을 해야 돼요. 만약에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을 안 해도, 또 회생계획안을 제출을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게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가 더 크면 청산을 해버립니다. 존속가치가 더 커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쌍용차의 운명은 이제 하늘에 달렸다도 아닙니다. 법원에 달렸다예요. 자, 여러분, 쌍용차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저는요, 이게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쌍용차의 어떤 핵심 원동력은요, 저는 친노동 정책이 불러온, 노조운동이 불러온, 이거는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 쌍용 자동차가 1990년인가요? 2009년 첫 번째로 법정관리가 들어갔을 때, 그때 노사 갈등이 어땠습니까? 회사는 망해서, 이게 상하이 차가 거기 있었거든요. 상하이 기차가 인수를 해서 기술만 쏙 빼먹고, 중공 말입니다. 중공. 기술만 쏙 빼먹고 도망갔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슈퍼챗. 김성원님 감사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시절 그립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에 노사 갈등이 됐을 때 회사는 완전히 망해가죠. 법정관리만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노사 갈등이 일어나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77일간 경기도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옥새 파업을 벌였습니다. 옥새 파업. 그 당시에 한상균 노조위원장이에요. 64명이나 구속이 되고요. 해고자도 160명을 포함해서 1700명이 회사를 떠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9년의 옥새 파업은요, 국민들에게 쌍용자동차가 노조기업이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어요. 강하게 심어줬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격화된, 마치 전쟁터 같은 그 노사의 대립과 정부의 대립이 뭐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쇠구슬을 던지고 나사못을 쏟고 전쟁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러니 국민으로부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엄청나게 외면받았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가 1984년입니다. 대학은 온통 데모천지였어요. 데모천지, 독재타조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데모천지고요. 매번
정문 앞에는 체류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게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까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1987년에 군대에 있었는데 건대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나오니까 1988년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그때부터 학교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공부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로 말입니다. 뭐 데모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참여도 안 하고요. 모두들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하기에 바빴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자 공부 준비한다고 새벽 4시까지 나갔거든요. 도서관이 새벽 4시에 여니까 말입니다. 예, 상어기념도서관이 새벽 4시에 열었거든요. 그런데 줄을 쫙 서갖고 있습니다. 벌써 4시에 갔는데도. 그 정도로 면학 분위기, 그리고 취업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노력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도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586들이 데모 주동 세력이었어요. 데모 주동 세력들이었어요. 그야말로 학교가 난리였잖아요. 지금 사회가 586이 주동 세력입니다. 이제 586이 점점 은퇴를 하기 시작해요. 은퇴를 하기를. 그러면서 MZ세대라고 하죠. 이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주장하는 이 세대들 말입니다. 이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오너는, 창업자는, 왜 CEO는, 사장은 월급을 그만큼 많이 받는지 설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만큼 일했으니까 우리한테도 성과금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일한 만큼 더 달라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일한 만큼, CEO는 얼마나 일했느냐, CEO 일한 만큼, 이렇게 주장하는 세대들이 MZ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이미 이제 주체 세력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는 세력들이, 이들이 집을 사는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세력들이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 잡아가면서요, 이제 강성노조나 이런 것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데모를 하면 데모를 하는구나. 니들 맘대로 해라. 나는 데모 참여, 나는 내가 할 일 하겠다. 이런 세력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들 세대에게 각인된 쌍용 자동차는 어떨까요? 쌍용 자동차는 죽도록 파업한 자동차, 이렇게 각인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쌍용 자동차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저는요, 이 MZ세대들의 위력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정부가 친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MZ세대들은 분명히 바꿀 겁니다. 지금 쌍용 자동차에 돈을 집어넣는다. 1차 법정관리 일어나고 나서는요, 정부가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차 법정관리에서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2009년 당시보다가 지금이 쌍용 자동차에게는 경쟁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내세울 미래 기술도 없습니다. 쌍용 자동차 이러면요, 최우맨 같은 명품 자동차를 만들고 SUV 같은 명기를 만든다. 이게 쌍용 자동차의 어떤 핵심이에요. 명품 자동차와 명기 SUV, 이게 쌍용 자동차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명품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위한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돈을 집어넣는다? 정부가 돈을 집어넣는다? 야, 이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MZ세대들의 엄청난 분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1980년부터 2000년도에 태어난 세대들은요, 그야말로 공정, 자유, 평등, 정의,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게 말입니다. 쌍용 자동차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아인가요? AAH인가요? 미국의 자동차 판매 회사죠. 여기가 이제 사겠다고 지금 서둘고 있지만 여기가 유일한 희망이죠. 유일한 희망. 예. HAAH라는 그 회사가 유일한 희망인데 글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돈 넣기도 쉽지가 않고 결국 쌍용자동차는 굉장히 많은 회사만 하더라도 모사만 하더라도 인력이 수천 명이잖아요. 여기에 협력사까지 다 따졌을 때는 진짜 뭐 6만 7만이 아니에요. 협력사가 몇 개인데요. 219곳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협력사까지도 지금 피해를 입겠다. 5천 명의 임직원과 협력사까지도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봐서는 공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기업하는 사람도 옛날처럼 밀어붙이기식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가 상생의 기류, 노와 사가 서로 살 수 있는 상생의 기류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쌍용자동차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이 조금의 희망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